여기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향해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뭐가 신났는지 웃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 모습에 아기 엄마였던 외국인 여성은 당황해하면서 눈물까지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외국인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사는 제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오랜만에 꿈꾸던 여행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함께 친구로 지내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고 부부가 되어 살고 있어요. 그런 저희 부부에게는 늘 꿈이 있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는 늘 항상 같이 배낭 여행도 다니고 산악 여행도 다니고 호사강 둘레길도 다녔었고 호사강 주변의 산책로를 걸으며 저희는 평온하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이렇게 여행을 자주 다녔다 보니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같이 함께 여행을 다니며 결혼 생활을 하자는 부푼 꿈을 꿨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는데요. 결혼 전에는 돈을 썼으면 다시 벌었으면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했고 이번 달이 부족하면 다음 달에 채우면 되는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결혼 후에는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의 몫이 되었기에 현실은 생각보다 결혼 전처럼 경제적인 부분에서 쉽지 않음을 체감하게 되었어요. 확실히 결혼을 하고 보니 오랜 시간 연인으로 지냈었다고 해도 결혼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아이까지 출산을 하고 나니 이런 경제적인 압박감이 더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약속했던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고 빠듯한 살림살이에 외식 또한 시원하게 할 수 없었죠. 그래도 저와 남편 둘 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돈이야 지금은 조금 팍팍해도 결국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갖고 나니 부모가 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이를 육아하면서 깨닫게 되었었는데요. 육아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모두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도 저도 우리가 애초에 계획하고 꿈꿨던 결혼 후의 삶이 아닌 늘 뭔가에 쫓기고 그러다 보니 대화도 줄어들고 문제가 있음을 서로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죠. 하루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고 빚을 지더라도 우리 가족이 여행을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어찌나 반갑고 고맙게 들렸던지 남편과 저는 정말 큰 마음 먹고 아이와 함께 떠날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야 좋을지 알아보고 있는데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이니 해변이 예쁜 하와이가 어떻겠냐는 저의 말에 남편은 선뜻 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하와이는 정말 좋은 곳이긴 하지만 언제 또 여행을 떠나볼지 모르는데 우리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여행을 가면 어떻겠냐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어린아이도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아는 곳을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을 건넸더니 하와이는 휴양지고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 소매치기나 치안들도 많아서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워낙에 더운 나라라 아이도 힘들어할 것 같다며 말이었죠.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보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아시아 국가를 보게 되었어요. 9박 10일간의 여행이니 만큼 한 군데만 가지 말고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에서 한 2시간이면 도착하는 일본까지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희 각자의 짐을 서로 챙기면 그만이라서 준비가 오래 걸리지 않았었는데 어린 아기와 함께 떠나려고 보니 챙겨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 챙겼다고 생각했다가도 뒤돌아서면 빼먹은 것들이 계속 생기기도 했었고 말이죠. 그럼에도 혹여나 놓친 건 없는지 계속해서 아이의 짐을 살폈는데 그래야 저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에서도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기에 이런 것을 가장 우선시 삼고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레며 기다렸던 여행 당일 저희는 아이와 함께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간 곳은 일본의 후쿠오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후쿠오카의 가족 온천이 무척이나 잘 되어 있고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어를 전혀 사용할 줄 몰랐던 저희는 휴대폰에 번역 앱을 깔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라서 일본이 선진국인 만큼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웬일인지 일본 어디를 가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일본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공항에서도 일본 공항 직원이 영어를 하기는 하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발음이 이상해 알아듣기가 힘들었기도 했었어요. 저희가 예약한 숙소는 호텔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된 곳이었는데요. 오랜 비행이기도 했고 저희가 예약한 곳은 욕실에서 미니 온천이 있다고 했기에 아이와 함께 온천을 즐기고 싶어서 호텔이 아닌 주택으로 된 숙소로 잡았었거든요. 도착한 일본의 숙소는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얼마나 오래된 집인지 느낄 수 있었던 게 나무로 만들어진 외벽에 이끼가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한눈에 보기에도 지은 지 오래되어 보인 주택이기는 했지만 단아하고 예쁘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숙소에 있던 화장실 변기는 상당히 이색적이었는데요. 위에 물이 흐르는 통이 있었고 그 통에 있는 물을 사용해 손을 씻고 나서 그 물로 변기, 용변을 내리게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을 아끼려고 이렇게 만든 모양이구나 싶었는데요. 그럼에도 좀 불편하다 싶었던 건 저희가 뭔가 하기에 너무 다 작다는 느낌이 들어서였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는 문도 그 높이가 너무 작았고 변기는 물론이고 방도 마찬가지였죠. 소인국이 사는 나라인가 싶을 정도더라고요. 첫날은 그렇게 간단하게 숙소 밖에서 식사를 하기로 하고 나갔었는데요. 후쿠오카 시내로 나가서 저희는 첫 식사니만큼 음식으로 스트레스 받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서 익숙한 스테이크 집을 찾아갔어요. 저희가 찾아간 스테이크 집이 유명한 곳인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희가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차례가 왔었고 설레임에 식당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들어선 스테이크 집 또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비교적 비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오랜 시간 기다려 들어온 식당이니만큼 불편해도 그냥 앉아야 했었고 일본 식당 직원을 불러 아이가 앉을 수 있는 의자를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의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속으로 순간적으로 짜증이 조금 밀려왔었지만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거니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이 아이를 자신의 앞에 앉혀놓고 음식을 먹기로 하고는 주문한 음식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문한 스테이크는 구워서 나와 처음은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자 금세 스테이크가 식는 바람에 고기가 즐겨 씹기 어렵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는 도중에도 테이블의 간격이 워낙에 좁아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들이 남편의 의자를 자꾸 건드려 아이가 식탁 끝에 자꾸 닿게 되었었죠. 괜히 첫날부터 음식으로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찾았던 스테이크 집이었는데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시라도 빨리 식당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끼니를 그렇게 때우고 저희는 다시 숙소로 향했는데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일본 편의점에 들러서 마실 물과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숙소로 향해 갔어요. 먼 곳에서 일본까지 왔다 보니 피로가 쌓여 있기도 했고 식당에서도 너무 불편하게 먹어서 숙소에 도착하면 따뜻한 온천이 있다고 하니 아이와 함께 셋이 온천욕을 즐기자고 했었죠. 하지만 숙소에 도착하고 온천에 들어가려고 보니 온천물이 좀 깨끗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남편과 저만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고 온천물에 그냥 들어갔을 텐데 갓난 아이와 함께 들어가야 했던 터라 물이 더럽다면 내키지 않았거든요. 그런 남편도 좀 찝찝했는지 온천실 욕탕 내부를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청소를 하고 또 하고 해도 온천물에서 자꾸 하얀 비듬 같은 뭔가가 계속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어갔을 텐데 막상 눈에 한번 보이고 나니까 발을 담그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숙소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알아듣지 못하겠는지 계속 괜찮다고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지 않은데 뭐가 자꾸 괜찮다고 하는 건지 도통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숙소 주인이 찾아왔었고 본인이 온천을 살피더니 온천물에 원래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정상이라면서 전혀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혹시 괜찮다면 여기 후쿠오카 주변에 산책로가 많이 있으니 산책을 다녀오면 어떻겠냐고 했었어요. 갑자기 무슨 산책이냐고 했더니 아무래도 온천이 문제는 없는 건데 혹시 모르니 산책을 다녀오는 동안 직원들을 시켜 청소를 해놓겠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없는 온천이었던 게 아니라 청소를 안 해놔서 이물질이 떴던 건데 저렇게 온갖 핑계를 대가면서 이유를 만들어 둘러대니 저도 좀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큰 소리로 아니 손님이 오는데 미리 청소도 안 해두면 어떡하냐고 이야기를 건넸더니 사과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정색을 하면서 그럼 하루치 요금을 제외하고 돌려줄 테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남편이 너무 화가 났는지 다가가니까 금방 또 꼬랑지를 내리고는 죄송하다며 산책 다녀오면 깨끗하게 청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결국 온천을 하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짐을 챙겨 숙소를 나왔어요. 비용을 일부 환불받았죠. 인터넷에 그렇게 고즈넉하고 예쁘게 사진들이 찍혀 있길래 예약하고 왔던 곳인데 완전 속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저희는 오사카로 이동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일본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게 일본인들은 대화가 많이 없는지 공공장소에서 굉장히 정숙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저희가 탄 기차 안에서도 기차의 엔진 소리만 들릴 뿐이지 사람 소리는 그 어디서도 들리지 않았었는데요. 원래 그런 건가 생각하고는 일본의 기차를 타고 오사카로 이동하면서 기차 밖의 풍경을 보는데 기차와 건물의 간격이 단일 2m밖에 안 돼 보일 만큼 가깝게 붙어 움직이더라고요. 보통 기차가 지나가는 길이면 안전거리라는 게 있을 텐데 이렇게 건물과 가깝게 지나가도 괜찮은 건가 싶었는데요. 그때였어요. 제 품에서 잠을 자던 아이가 깨서 칭얼대기 시작했었는데요. 칭얼거리며 큰 소리로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기도 하고 입에 무는 장난감을 물려줬는데도 울음을 그치질 않더라고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기차 안에 있던 일본인들의 시선들은 모두 우리를 향해 있었고 한참을 달래고 나니 아이의 울음이 멈추는 듯해서 다시 기차 안자리로 돌아가 앉았거든요. 남편은 기차에 자판기가 있던 걸 봤는데 아이가 마실 수 있는 게 있는지 보고 오겠다면서 기차 안자판기로 향했고 저는 기차 한자리에 앉았지만 언제 조용했냐는 듯 금세 다시 아이가 칭얼거리더니 울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한 일본인 남자가 다가와서는 알 수 없는 일본말을 해가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일본말을 못한다고 제스처를 취했더니 일본인 남자는 휴대폰에 이렇게 글을 적어서 보여줬었어요. 공공장소에서 지금 무슨 매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말이었죠. 외국인 같은데 우리 일본에서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공공장소에 떠들고 하는 게 잘못된 건 맞긴 하지만 갓난아이가 오랜 이동으로 지쳐 우는 걸 너무 각박하게 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다고 하고는 기차 밖으로 나가 달래겠다고 하니까 얼른 나가라는 손짓을 하더니 다시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즐겁게 온 여행인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분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남편과 저는 아이를 안고 오사카까지 기차 안에 앉아가지 못하고 밖에서 아이를 달래며 서서 갔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오사카에 도착하고 나서 보니 아이와 함께 갈 만한 공간을 찾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오사카 중심 시내에는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저희 가족이 쉬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기란 어려웠고 카페고 식당이고 어디고 다 어찌나 비좁은지 다시 헝가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남편과 결국 상의를 하다가 더는 못 있겠다는 판단이 돼서
오사카에서 오늘은 그냥 대충 하루를 보내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한국으로 넘어가기로 했었는데요. 남편이 기왕이면 돈이 좀 나가더라도 오늘 밤은 좀 넓은 곳으로 가서 자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사카 큰 사거리 모서리에 있었던 그곳에선 가장 크고 고층 건물이었던 호텔을 선택하고 호텔방 안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은 맙소사를 외치면서 허탈해 했었습니다. 호텔 방 안은 침대 하나가 꽉 차게 들어가 있었고 TV라고 있는 건 한 20인치도 안 돼 보이는 작고 오래된 TV가 있었어요. 화장실은 문도 그렇고 변기부터 욕조, 세면대까지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호텔에 화재라도 난다면 전체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위험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일본은 가는 곳곳마다 비좁고 작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선진국이라더니 돈이 없는 건가 싶을 정도였는데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오가면서 저희가 만났던 일본인들이 대체적으로 작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저희 남편은 키가 183cm인데 일본에서는 거의 거인 수준이더라고요. 여하튼 저희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던 일본 여행을 마치고 다음 날 저희는 한국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워낙에 실망을 많이 했던 터라 걱정도 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은 후쿠오카에서 1시간이 조금 지나 도착할 정도로 가까운 나라 같은 아시아 국가니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도착한 한국의 공항은 무지막지할 정도로 크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었는데요. 워낙 오밀조밀하고 작은 것만 일본에서 보다가 한국 공항에 도착하고 나니 뭔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저희는 헝가리에서 한국의 숙소도 일본에 저희가 단독주택을 예약했던 것처럼 호텔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된 숙소를 구했었는데요. 같은 취지였죠. 하지만 저희가 예약한 숙소는 한국의 가장 큰 섬이라고 불리던 제주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었습니다. 바로 인천공항에서는 제주도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안내데스크에 가서 물어보니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에서 국내선을 타고 제주도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항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게 김포공항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처음 와본 나라다 보니 어렵게만 느껴졌었어요.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공항 지하철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저희는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가면서도 워낙에 공항이 크다 보니 가는 길이 맞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때 저희 뒤에 있던 한 한국인 커플이 저희의 대화를 들었는지 저희를 불러 세우더니 혹시 제주도를 가냐고 물어봤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니 자신들도 제주도 가려고 공항, 지하철을 타려 왔다면서 함께 가면 되겠다면서 안내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커플의 도움으로 저희는 단번에 공항 철도를 이용해 김포공항으로 갈 수 있어 비행기까지 한국인 커플과 같이 타고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구한 티켓과 시간대가 달라서 김포공항에서 헤어져야 했었죠. 헤어지기 전에도 어디서 비행기를 타야 하는지, 제주공항에 도착하면 택시나 버스는 어떻게 타야 하는지, 제주도에는 무슨 볼거리가 있는지 엄청 친절하게 하나하나 잘 알려줘서 한국인들의 참으로 따뜻한 배려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한국인 커플의 도움으로 김포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무사히 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비행기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진땀을 흘려야 했었는데요. 비행거리가 길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연달아 2번의 비행기를 타야 했던 터라 그랬는지 갑자기 아이가 칭얼대기 시작하더니 울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에겐 물이었나 봐요. 저는 아이를 안아들고 달래도 보고 맛있는 간식도 주기도 하였지만 아이의 울음은 그칠 줄을 몰랐는데요. 일본에서 기차를 탔을 때 생각이 나서 아기를 안고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달래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인 스튜디어스가 다가오길래 스튜디어스 분에게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를 했었어요.
분명 일본에서처럼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아이를 울게 하면 다른 승객분들에게 피해가 가니 조용히 시키게 해줄 것이 분명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한국인 스튜어디스 분은 그렇게 울고 있는 저희 아이 앞에서 얼굴을 보더니 웃으면서 함께 달래주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저희 아이는 낯선 사람이 자신의 앞에 나타나서 그랬는지 더 크게 비행기가 떠나가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땀을 삐질삐질 흘렸는지 몰라요. 남편도 그런 아기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게 보였었죠. 비행기 승객들의 시선은 모두 저와 아기를 향해 있었는데요. 갑자기 나이가 조금 많이 있어 보이는 한국인 여성분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며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아이를 향해 두 손을 뻗으며 만지려 하는 거였어요. 저는 아이에게 해코지라도 할까 봐서 깜짝 놀라 왜 그러시는 거냐면서 피했었는데요. 한국인 여성분께서는 두 손을 내밀며 한국어로 뭐라고 하셨어요? 옆에 있던 스튜어디스 분께서 한국인 어머님께서 괜찮으니까 자신에게 아기를 안겨달라고 한다며 통역을 해주셨었어요. 우리 아이를 왜 안으시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의심이 되기는 했었는데 아이가 너무 큰 소리로 한없이 울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인 여성분을 믿고 아기를 그분 품에 안겨드렸어요. 그런데 전 그 이후 장면에 정말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정도였는데요. 엄마인 저의 품에서 그렇게 울던 우리 아이가 한국인 여성분에게 안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울음을 그치는 게 아니겠어요? 더 신기했던 건 나이가 들어 보이셨던 한국인 여성분께서는 특별히 뭔가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인 여성분께서는 아기를 가볍게 흔들어주면서 아이의 엉덩이를 토닥여주며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주셨었는데요. 한국어로 뭔가 부르는 그 노래는 무슨 노래인지 당시에는 몰랐었지만 아이는 그런 한국인 여성분의 품에 안겨 금방 울음을 그치더니 새근새근 잠들었어요. 이 노래는 한국의 전통 민요로 한국의 할머니분들께서 울며 보채는 아이를 보면서 재울 때 불러주었던 전통 노동요라고 하더라고요. 잠든 아이를 천천히 흔들어 주시면서 속삭이듯 노래를 부르셨던 한국인 여성분은 저의 얼굴을 보시더니 아기가 너무 예쁘다면서 웃어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한국인 여성분과 저희를 지켜보던 비행기 승객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한국인 승객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기가 울면 건강한 거라면서 당연히 건강한 아이가 우는데 왜 죄송하냐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아이가 이쁘다고 해주더라고요. 그런 한국인 분들의 넘치는 배려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을 정도예요. 한국은 정말 사람 살기 좋은 나라구나. 어쩌면 이렇게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따뜻한 인품들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 남편과 저는 한국인 분들의 그런 배려를 받으며 큰 문제 없이 제주도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한국인 분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비행기를 나가며 저희 아이를 보고 한박웃음을 지으시며 아이고 예쁘다라며 한마디씩 해주시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도 즐거운 제주도 여행 되세요라고 인사까지도 해주셨었어요. 도착한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운 섬이었는데요. 제주공항을 빠져나가니 춥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화한 바람이 저희를 맞아주었고 도심과는 다른 자연의 아름다움이 펼쳐진 곳이더라고요. 저희가 예약했던 숙소는 일본 숙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늑했고 친절한 주변 사람들의 관심으로 정말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제주도에서 독특한 전통 건축물이라 불리던 흑돌 마을과 제주도민들의 생활 방식, 전통 음식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아이와 함께 저희 가족은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깨끗한 공기와 평화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던 제주도에서 조용하고 평온하게 아기와 남편과 함께 휴식을 취하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헝가리로 돌아가면서 남편과 저는 괜히 일본에 갔던 것 같다며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말했었는데요. 이제 다시 헝가리에 도착하면 예전의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여행을 계획해 볼 수 있다면 당연히 한국을 찾을 것 같아요. 한국의 사람들과 한국의 많은 것을 경험한 뒤로 여행을 시작을 했을 때와 우리 가족 분위기가 올 때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침울하다기보다는 뭔가 가슴 벅찬 그런 게 올라와서 한국에서의 여행을 되새기면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나버리더라고요. 일본에서 큰 실망을 받았었지만 한국에서 치유받고 돌아와 참 추억이 많이 되는 여행이었고 또다시 오고 싶은 한국이었습니다.